자, 개장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배우는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스케줄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주요 스케줄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미 나왔는데요. 일단 GDP가 예상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저번에 나왔던 데이터를 조금 소폭 상승 조정을 하면서 주식에는 좋은 방식으로 일단 GDP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 경기 침체 우려는 조금 옆에다가 놔도 될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최근에 일단 매사추세츠 내에서 이제 실업수당 관련해서 사기가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었는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실업률의 상승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일단 주요 스케줄로는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제 부채 한도 관련한 이해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표권은 없지만 연준 위원인 이제 바킨스와 콜린스 위원이 오늘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설하게 될 연준 위원들은 좀 어떤 성향의 위원들일까요? 일단 바킨스와 콜린스 연준위원은 양쪽 다 매파와 그리고 이제 중도의 어느 정도 사이, 약간 매파에 조금 더 가까운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리고 또 사실 이분들은 사실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또 중요한 연설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근데 어제 나왔던 사실 회의록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딱 연준위원들의 생각이 반으로 딱 나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썼던 표현이 several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몇몇의 의원들은 금리를 동결하자, 5월 달에 이제 동결을 하자라는 주장을 했고, 그리고 몇몇 굉장히 적은 인원들이 금리를 더 인상하자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3명의 위원이 아예 대놓고 금리 인상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다음번에 나올 금리에 대해서는 아마 동결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리고 이 부분도 참 큰 뉴스였었는데 국제신용평가사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Fitch Rating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신용평가사인데요. 일단 처음으로 미국에 관해서 이제 신용도에 관해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뉴스를 처음으로 내보낸 곳입니다. 어제 사실 엔비디아 어닝이 아니었으면 정말 커다란 뉴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에 관해서 이런 뉴스를 들은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낼 것 같다라는 지금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자, 결국 지금 부채 한도 관련한 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서로의 의견에 대한 이제 시장 정책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뉴스가 떴다고 하더라도 이제 5월 말이 거의 다가왔네. 6월 1일 전에 해결이 가능할까는 조금 의문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결국 요게 피치 레이팅 하나만 갖고는 사실 뭐 미국 증시가 망한다 아니면 미국 정부가 망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위협, 증시에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협 정도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다른 신용평가 기관들도 조금씩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미국의 백악관과 그리고 하원 공화당은 계속 좀 합의를 하게 될 거고 이런 뉴스들은 아마 좀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는 대선 이야기 다시 한번 있네요. 네, 일단은 디센티스가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라이브로 이제 엔비디아 어닝을 이제 라이브로 통역을 해드리고 이거를 바로 이어서 통역을 하고 있었는데 재미난 거는 이제 출마 선언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은 조롱을 받았어요. 이제 CNN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재앙이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그 이유 자체가 생각보다 이제 디센티스라는 인물이 이제 트위터를 선택을 한 것은 아마 전략적인 선택, 이제 조금 내가 좀 더 신세대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젊은 표를 끌어안고 싶었을 텐데, 이 트위터라는 플랫폼이 아무래도 여러모로 확실하게 검증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은 플랫폼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았나 봅니다. 어제 사실 제가 보는 도중에 라이브로 70만 명, 60만 명 가까이 와. 접속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관심을 보였는데,
일단은 좀 하필이면 끊긴 이제 원래 이제 디센티스가 나와서 출마 선언을 하다가 딱 끊기고 나서 한 25분간 정적이 있기도 했고요. 끊긴 어. 부분 자체가 뭔가 좀 애매하게 이제 말이 끊기기도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기도 했고요. 이거에 관해서 이제 트럼프가 디센티스에 관해서 아니 왜 굳이 트위터를 선택을 했냐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 디센티스 입장에서는 사실 최근에 있었던 오늘 나온 이제 지지율 관련해서 찾아보면은요. 사실 트럼프에 비해서 최근에 디즈니와의 일도 있었고요. 이제 트럼프 쪽에서도 계속해서 디센티스에 대한 아주 강한 비방을 하기도 하고 이 트위터 출마 선언 자체도 사실 제가 좀 보면서 느낀 게 일론 머스크가 디센티스보다 좀 더 주목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디센티스의 정책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디센티스가 트위터가 뭐 일론 머스크가 왜 트위터를 샀냐 너무 좋은 플랫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조금 더 트위터에 집중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조금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디센티스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트럼프하고 디센티스의 지지율이 약 20, 30% 정도가 차이 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조금만 더 여기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 디센티스라는 인물 자체가 조금 그래도 트럼프에 대해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는 앞으로 대통령을 4년밖에 못해요. 이미 4년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근데 디센티스는 8년 가까이 할 수 있죠.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위치를 조금 더 공고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법관 임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8년 이미 대법관의 과정은 공화당이 굉장히 커다란 우위를 가져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디센티스가 당선이 됐을 때 더 좋은 위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가 차별화가 되는 점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뭐 지금 배가 많이 아프겠죠. 내가 키운 놈인데 내 뒤통수를 때리려고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선언하니까 그래서 뭐 트럼프는 오직 한 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자 좋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화당에서는 또 디센티스가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엔비디아도 참 우리가 오늘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거의 한 30% 가까이 뭐 27%? 이 정도 시간의 거래에서 좀 올라가고 있어서 엔비디아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와. 일단 저는 엔비디아를 아예 어닝콜을 라이브로 다 봤는데요. 사실 저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던 게 맨 처음에 어닝 자체가 나왔을 때는 사실 10%에서 15%의 어닝 비트를 보여줘가지고요.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지라고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때 볼 때 엔비디아 가격이 한 10%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어닝콜을 하기 직전에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면서 가이던스에서 보니까 와, 얘 사람들의 예상치의 1.5배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게 1년도 예상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이 다음 쿼터 예상치가 성장률이 1.5배가 된다는 거 보고 이거는 거품이 아니라 이번 어닝 자체는 이제 많은 제가 몇 번 언급해 드렸지만 사실 뱅크 아메리카 아날리스트들은 몇몇 인원들이 지적을 했었던 거품이라고 얘기하기엔 이 AI에 대한 수요가 너무 크다라고 많이 느껴졌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이미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재미나게 보고 있던 부분들이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large language 모델에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챗GPT나 이제 바드가 절대 강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또 현실적으로 보면 각자의 회사들이 보안을 위해서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바드와 챗GPT 양쪽 다 생각만큼의 우위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에 관해서 생각보다 개발 자체가 많이 쉬워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너도 나도 지금 대규모 언어 모델에 챗GPT 스타일 AI에 많은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각자의 회사가 자신만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돈이 많다는 거에 많이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많이들 반도체를 사고 그리고 각자가 이렇게 대규모 언어 모델이나 생성 AI 자체를 만든다는 것 자체에 일단 시장이 굉장히 화끈하게 타올랐고요. 사실 한 명의 강자가 있으면 만약에 챗GPT만 강자였다면 사실 모든 돈들이 그쪽으로 모여서 사실 다 같이 이런 AI를 개발하는 사태는 없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너도 나도 자신들의 회사만의 이 챗GPT 스타일의 AI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걸로 끝나는 하루 한 쿼터 만의 수요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 많은 데이터 센터를 오가는 토큰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네트워크 관련된 엔비디아의 뭐 칩이라든지 아니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속화된 컴퓨팅을 위한 칩이라든지 수요가 계속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로서는 이 엔비디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놀랐다. 그 어떤 강세론자라도 생각지 못했던 가이던스를 내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기에 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은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 나스닥하고 다우지수하고 지금 12월 이후로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이게 얘기하는 바는 사실 모든 돈들이 AI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죠. 네네. 모든 돈들이 AI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쪽 섹터들이 앞으로 그렇게까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이 잘 오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전에도 그랬지만 하나의 섹터가 흥하고 사실 앞으로도 AI에 관련된 서비스 섹터는 계속해서 추가가 될 거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돈은 AI 쪽으로 당분간은 더 오랫동안 쏠려 들어가지 않을까. 예전에 뱅크 아메리카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품의 초입이 아닐까. 앞으로 더 성장하는 거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가이던스로 제시했던 11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14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한 분기에 14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으며, 또 이거를 1년으로 따져보면 14 곱하기 4를 해보면 62조 원이니까 1년에 62조 원을 버는 기업은 과연 기업 가치를 62조 원을 버는 기업은 기업 가치를 어떻게 얼마나 높게 산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62조 원에서 거의 뭡니까? 마진율이 거의 60% 된다고 하니까 이익으로 버는 돈이 거의 한 30조, 40조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40조 버는 기업이라면 1년에 40조 원을 번다고요? 그런 기업이라면 과연 멀티플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갖게 만드는 엔비디아의 급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이야기는 지금 일본의 뱅크 오브 재팬에서 좀 재미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여태까지는 YCC에 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서 돈을 푸는 정책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 정책에 관해서 오랜만에 이제 진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조절을 할 거에 대한 의향을 비췄습니다. 만약에 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이 YCC 정책을 바꿈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뭐 정체적으로 이제 이익과 이제 손해를 계산해 봤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정책을 바꿀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태까지 바꾸지 않겠다. 은행 문제죠. 은행 문제에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정책을 조정하는 부분이 이제 YCC 컵 컨트롤을 뭐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10년물을 지금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YCC를 5년물로 바꿔주게 되면서 장기채보다는 단기채 컨트롤에 가까운 모습으로 갈 것을 조금 더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YCC 정책을 지금 0.5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 지금 막아놓은 상태잖아요. 이걸 조금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거를 5년물로 바꾸겠다는 거죠. 이제 장기채를 조절을 하는 것을 장기채의 금리를 조절하는 것을 단기채로 바꾸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단기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준 위원들이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채권 금리가 단기채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레포와 레포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단기채의 금리를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단기채 자체가 결국 연준이 정해놓은 이제 정책 금리에 따라서 사실 많이 움직이고요. 장기채는 결국 이 10년 동안 10년물의 금리라는 건 앞으로 10년 동안 연준이 정해놓은 금리를 평균치를 따졌을 때 이 정도 금리면 적당할 것 같다라는 수치가 10년물 금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 금리를 조금 더 조절하는 형태를 적게 가져가겠다라는 방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완화가 조금씩 긴축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긴축화라기보다는 일본에서는 돈을 푸는 걸 좀 줄이고 이제 시장에 개입하는 걸 좀 줄인다 정도로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볼 거는 지금 버진 갤럭틱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이제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오늘 좀 개별적인 뉴스를 좀 갖고 와봤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제 6월 달부터는 이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우주 여행 상품을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테스트가 2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진 갤럭틱 관련해서는 최근에 악재에 가까운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특히 버진 오빗이라는 위성 발사 업체가 자회사가 폐업에 이르렀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갖고 있는 돈이 적당한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 원래 일본 얘기를 하려다가 까먹고 말씀 안 드렸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경기 침체에 다다랐다라는 뉴스가 지금 블룸버그나 여러 CNN이나 여러 속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흐름 자체가 사실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을 빼고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미국 자체도 나스닥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지만, 유럽 쪽이나 독일 쪽에서는, 뭐 영국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뉴스가 들려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일이 침체에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버진 오빗은 위성 사업하는 곳인데 그건 그러니까 파산을 하게 된 거죠? 네, 이제 결국 리퀴데이션이라고 하죠. 자기가 음. 가진 자산 자체가 가진 빚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모든 청산이 일어나는 작업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때 기대를 모았었던 기업이기도 했었는데 버진 갤럭틱과 버진 오빗은 다른 기업이니까 버진 갤럭틱이 갖고 있는 두 번의 발사 계획은 한번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했던 기업 있잖아요.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그리고 발표한 기업들을 먼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베스트바이, 코스코, TD뱅크, 달러트리들이 어닝을 발표하는 날이었고요. TD뱅크는 아쉽게도 이제 제가 들어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닝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갖고 왔지만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 자체가 EPS는 어닝 자체는 잘 나왔고요. 그리고 매출은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5%에서 6%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 자체는 베스트바이 자체가 요즘에 선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경기 침체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조금 어닝이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EPS 정도는 잘 나왔기 때문이었고 달러트리라는 기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싼 물건을 파는 것인데 이제 매출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EPS가 안 나오고 가이던스가 안 나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12%가량 폭락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미국 시장이 조금 전에 개장했습니다. 미국 시장 장 초반 분위기 한번 직접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수의 움직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정말 좀 난리가 날 것 같은 게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안 좋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한번 장 초반 분위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는요, 엔비디아 덕분에 1.68% 오른 채 시작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많이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0.8% 정도 상승한 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사실 이 그 기술주가 아니다 보니까 0.17%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는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종목들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히트맵을 통해서 장 초반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세요.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 그리고 이런 종목들,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장비주 이런 종목들만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 초반 지금 24% 올라간 채 시작을 했고요. AMD도 9.8%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AI 관련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죠. 너무나도 당연하죠. 마이크로소프트 2.49% 올랐고요. 바드를 갖고 있는 구글도 2.27%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도 다 같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AMD 말씀드렸고 그 외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4%, 그리고 램 리서치 3.8%, 이렇게 장비주들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들 몇 가지 또 보여드릴 텐데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그럼 누구한테 반도체를 주문하겠습니까? 결국 TSMC한테 주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의 아주 초고 기술력의 제가 다시 TSM, 네,
이런 높은 기술력의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TSMC한테 할 수밖에 없겠죠. TSMC 오늘 8.7% 올라간 채 처음 출발했고요. 자, 그리고 이런 AI 반도체 같은 정말 좋은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반도체 장비 필요하죠? ASML 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도 오늘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4.9% 올라간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런 때 안타깝게도 시류를 타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있죠? 인텔 보겠습니다. 인텔은 오늘 많이 떨어지네요. 인텔은 27.5달러로 4.9% 정도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AI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몇몇 서비스 기업들 있죠? C3AI 오늘 어떤 움직임 보일까요? 한 5% 올라가고 있고요. 팔란티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도 AI 관련주로 묶여 있으니까요. 팔란티어는 오늘 7% 올라간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 AI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오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AI와 상관없는 나머지 기업들은 시장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선남님, 장 초반 분위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의 모든 돈이 AI로 쏠려버린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AI 섹터를 빼고는 사실 대부분의 주식들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일주도도 오늘 빠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독일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끼쳤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재미난 건 인텔 쪽이 좀 빠지고 있죠. 인텔에 관해서는 이제 엔비디아 어닝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지금 많은 양의 서버들이 지금 그래픽 카드가 아닌 CPU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가면 갈수록 엔비디아는 자기네들 칩을 쓰는 곳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는 발언이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생산 쪽에 관련된 쪽, 이제 들어가는 원료들이나 아니면 이제 거기에 생산에 관련된 기계들 관련된 쪽들이 굉장히 커다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은 일단 AI 쪽으로 굉장히 크게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사남과 함께하는 개장 시황이었고요. 오늘도 뉴저지에 사는 남자 유사남,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매매 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해 이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AI 관련주들 들고 계신 분들 모두 다 좀 축하드리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